반갑습니다. 주역 해설의 제자 산천인 김동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 사상 최초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의 정세를, 즉 세계의 정치 상황을 주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바둑판은 작게는 19줄 곱하기 19줄의 361개의 교차점 또는 1년 365일, 크게는 대우주, 작게는 국가, 더 작게는 사람의 마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판이라는 것을 세계 지도, 아시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계의 이렇게 큰 지구라는 큰 지도로 바둑판을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의 정세를 주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세계의 정치와 주역입니다. 여러분께 또한 사상 최초로 세계의 정치를 주역으로서 분석해 드리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이 좀 가렵군요. 지난 방송에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보신 분이라면 오늘 세계 정치를 주역으로 분석하는 것은 거의 반이나 아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지난 바둑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이미 세계 정치를 주역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반이나 알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천이는 여러분에게 바둑과 세계 정치와 주역을 서로 매칭시키는 그런 간단한 작업을 함으로써 세계 정치를 주역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정치와 주역입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둑과 세계 정치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바둑을 분석하기 위해서 바둑의 현실적인 구조, 그것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음양을 매칭시키고 사상을 매칭시키고 팔계를 매칭시키고 그래야 마침내 주역 64개를 매칭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세계 정치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둑에서는 현실적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둑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 집이었습니다. 바둑판에는 361개의 교차점들이 있는데 그 바둑판의 교차점들은 집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게임은 집을 차지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바둑은 집싸움이라는 이 현실적인 구조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산천인이 주역으로 바둑을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치, 이 세계 정치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세계 정치, 바둑에서는 집싸움이었습니다. 하면 세계 정치에서는 무엇일까요? 세계 정치에서는 산천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계 정치에서는 산천인이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겁니다. 파워. 번역을 하면 권력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세계 정치의 현실적인 구조는 권력을 각각의 나라들이 차지하기 위한 생존 경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권력을 차지하느냐, 어느 나라가 세계의 무대에서 온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세계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정치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산천인이 너무나 쉬운 질문을 던졌군요. 예전에는 두 나라가 세계 정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죠. 어느 나라냐?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미국과 소련은 세계 정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군사력, 예를 든다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군사력 경쟁, 그리고 이념 전쟁. 소련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파워, 세계 정치의 권력, 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권력 다툼을 했는데, 소련이 갑작스럽게 무너짐으로써 고르바초프가 소련 내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정치에서 갑자기 물러나게 되고, 이럴 수가. 지금 휴대폰이 전화가 왔군요. 소련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고르바초프가 물러나고, 구공산당 세력들이 자국 내의 정치를,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소련의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옐친이 소련의 국민들을 이끌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을 모두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소련이라는 그 연방 체제가 무너지고 대신에 러시아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이 권력을 다투던 그러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미국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도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파워, 권력,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돌보면서, 그리고 세계의 갈등을 권력을 통해서 조정하기도 하고, 또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또는 자본주의겠죠. 종교적인 이러한 갈등, IS, 9.11 테러 사건에 의해서 이러한 이슬람 세력과 미국과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정치라는 것은 파워,
권력, 힘,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둑에서는 집이 가장 중요했고, 세계 정치에서는 파워, 이 권력, 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음양의 매칭을 시킬 수 있고, 음양의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사상의 매칭을 시킬 수 있고, 사상의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8개의 매칭을 시킬 수 있고, 8개의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주염 64개의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주역을 공부하신 분이면 주염 64개에서 변화의 지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계 정치 상황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바둑과 세계 정치는 너무나도 구조가 닮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의 정치를 바둑이 아니라 주역으로 분석을 하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산천연인이 지난 시간에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둑과 세계 정치를 관련을 시켜보면, 바둑판은 네모난 바둑판이 있습니다. 바둑판은 11개의 세로줄과 11줄의 가로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교차점이 19 곱하기 19는 361. 이 교차점들이 집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둑이고, 세계의 정치를 바둑판에다 비유를 하면 지구가 있습니다. 동그란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땅덩어리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기는 이제 중국 땅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러시아, 이쪽은 또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둑 361개의 교차점이 있는 네모난 바둑판과 우리 동그란 지구의 세계 지도, 바둑에서는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흙을 진 선수와 백을 진 선수가 서로 집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세계의 정치에서는 세계의 각 영역에서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5대국에 이렇게 5대국에서 서로 집도 중요하지만은 권력을, 파워를,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싸웠었고, 최근에는 다시 중국이 세계의 정치 권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본이 있죠. 일본. 대한민국은 정치 권력의 각축장입니다. 위로는 러시아, 중국, 해양으로는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계의 강대국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각축장, 서로 경쟁하는,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 각축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아시겠죠? 산천이는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리면, 바둑은 집싸움이요, 세계 정치는 권력 싸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구조였습니다. 현실 구조. 현실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음량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바둑에서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나누었습니다. 집이 있으면 양이요, 집이 없으면 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정치에서도 파워가 있느냐, 파워가 있습니까? 있다. 있으면 표시를 하면 주역에서는 양이 되겠습니다. 양요. 파워가 없다. 이제 이것을 음량으로 이야기를 하면 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면 양의 상태요.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음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정치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세계 정치의 파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 정치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강대국에 해당하겠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럽의 독일, 영국 등등의 그런 나라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키웠지만은 현재 파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 유엔 회의를 해도 강대국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대한민국은 구경꾼입니다. 회의를 하면 그 강대국들이 언론하는 주변국에 해당합니다. 파워가 있느냐? 있다. 양이요. 파워가 없다. 어머입니다. 세계 정치를 엄량으로 최초로 분석을 했습니다.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상태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음양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상으로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에서 사상. 바둑에서는 집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음양으로 했었고, 그리고 사상은 바둑에서는 두 개로 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세력, 하나는 실리가 되겠습니다. 세력은 집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직은 집이 아닌 상태, 불확실한 집. 실리는 지금 확실한 집. 실리가 현찰이라면 세력은 어음입니다. 부도가 나면 아무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실리는 현찰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파워에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파워를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눠보면 파워가 바둑과 마찬가지로 현재 세력, 확실한 파워는 아니지만은 파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 세력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 바둑에서는 실리라고 했지만 실력은 현재 확실한 권력. 말 그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유엔이나 그런 국제회의를 해도 의장직 주도권을 지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5개국이면 5개국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서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실력이 되겠습니다. 실력이란 말은 산천인이 처음으로 붙이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그러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산천인이 편의상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세계 정치를 추억으로 분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초, 세계에서 최초, 산천인이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할지는 산천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입니다. 엿장수가 기분이 좋으면 엿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산천인 마음입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산천인이 편의상 파워를 크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확실한 권력은 실력이라 하고 불확실한 권력은 세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설명드릴 때도 네 개의 단계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사상에는 소음, 소양, 소음, 소양, 태양, 태음 이렇게 네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편의상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산천인이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본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상에서도 보면 태음은 사상의 앞문입니다. 태음은 겨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칠판이 좁군요. 칠판이 좁은데 태음을 적어보면 아래도 위에도 음이면 태음이 되겠습니다. 태음은 사상에서 앞문입니다. 그리고 태양, 앞문이 있으면 뒷문이 있어야 되겠죠. 뒷문은 태양입니다. 아래도 양효, 위도 양효면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사상의 뒷문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나왔죠. 태양은 여름에 해당하고 태음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소양과 소음이 있는데 태음에서 소음으로 변합니다. 소음은 요 중간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요쪽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소음은 아래는 양효고 위에는 음효가 소음이 되겠습니다. 소양은 아래는 음효고 위는 양효가 소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소음을 봄이라 하고 소양을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천인이 방송을 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우리가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사상의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을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릅니다. 편의상 네 개니까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이렇게 네 개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매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얘기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산천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겨울에서 봄 같은 봄은 아닌데 봄 같은 그러한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서 또 뒤집어져서 가을 같으면서도 가을이 아닌 단계. 그 단계로 되었다가 다시 여름이 되었다가
여름에서 다시 이제 겨울로 갈 때는 여름에서 가을같이 않은 가을이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봄같이 않은 봄이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겨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천히 봤을 때 그러한 단계인데,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예. 변화하는 것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매칭을 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밀하게 하면 정확하게 매칭을, 이거는 소양은 확실하게 가을이다, 소음은 확실하게 봄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상은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태음, 소음, 소양, 태양,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저 세계 정치에다가 관련을 시켜보면, 현재 세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태양에 해당하겠습니다. 태양. 미국 같은 경우가 태양에 해당하겠죠. 현재 국제 정치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파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력, 그런 것들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미국의 나라는 태양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태양이 앞문이라면 뒷문은 태음이겠죠. 태음은 세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후진국에 해당합니다. 신생국이나 또는 아프리카의 그 후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식민지였던 나라들, 옛날 그런 나라들은 국제 정치에서 파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도 지금 없습니다. 그게 태음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앞문과 뒷문이 있고 그 사이에 소음은 현재 파워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파워를 차지하기 위한 경제력, 군사력 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 언제든지 그 국제 정치에서 파워를 차지해서 5개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도 이 소음에 해당하겠죠. 아직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우리 세계에서도 경제력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 그런 외교력, 여러 가지 힘을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를 잡을 수 있는. 다음으로 현재 소양인데, 현재 정치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세계 정치 무대에서. 그러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등등 힘이, 세력이 지금 약화된 상태. 옛날 소련이 정치 권력을 가졌었는데, 소련이 연방이 붕괴되면서, 경제력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력을 잃었죠. 지금 러시아가 다시 세계 정치에서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세계 무대의 정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소양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쉽죠? 바둑을 이해를 하게 되면 세계 정치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천인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바둑을 알면 바늘 안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둑을 지난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세계 정치는 이렇게 누워서 떡무 얹히면 안 되죠. 식은 죽 먹기처럼 이렇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제 산천인이 세계의 정치를 사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권력을 두 개로 나누었죠. 사상에서 실력과 세력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바둑에서는 집을 실과 세력으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정치에서 실력과 세력으로 나눴습니다. 권력을. 이 사상을 이해를 하고 칠판이 좁은 관계로 아래로 짓겠습니다. 사상을 이해하면 다음으로 팔개 사상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 8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